네, 오전에 여당 의원들께서 국방장관과 방첩사령관 등이 같은 학교였던 적이 여러 번 있다고 하면서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후보자 계엄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국방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PPT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의 알짜에 충암파로 이은 용연파로 지금 집대성 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여인영, 박종선, 김중호 세 사람 충암고, 한 사람 여기 빠졌는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영현 후보자 구사단 재직 시 사단장 아들, 김승현 육사 38기, 김옥채 38기, 신만택 38기, 최병로 38기, 조성직 38기, 조창래 현 국방정책실장, 같은 캠프 출신 이기식, 강구영, 신인호 몇 사람입니까 도대체?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충암파가 용연파로 확대 집대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의 문제점은 바로 오전 김민석 의원이 지적했던 계엄과 연관이 있어서 강조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보십시오. 계엄 선포 시 지휘체계입니다. 지금 아까 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충암고 국방장관 되시면 충암고 계엄사령관 누가 될지 모르나, 현재 여인영이 올라가면 충암고, 합수본부장 37이 올라가면 충암고, 그리고 지금 오늘 발표된 경호처장 유력지대는 이충호 후보자의 후임 역시 충암고.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부 계엄 비상대책회의 구성 멤버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장관, 합참의장, 이 중에 합참의장이나 일부 사람 제외하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하면 바로 중암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중암고죠. 윤석열 대통령 당연히 중암고이시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방첩사령관 중암고, 경호처장 검토 중이라는 이충호 중암고, 다 중암고. 그리고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핵심 구성원 그 세 사람,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8월 초에 처장께서 경호처 관저 만찬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상병 건 초기부터 매우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커져야 되느냐? 과연 이 일이 그렇게 커질 법한 일이었는가? 신원식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가지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장관을 통해서 수사 지휘 등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박정훈은 항명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후보자께서 유사 사항이 벌어지면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 질서 무시하고 갖다 주라는 서류 다시 회수오라고 지시하실 겁니까? 작년 7월 31일 이종석 국방장관은 02-800-7070 전화 받았어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태영 국정원장은,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지난 7월 29일 정보위에서 800-7070 전화 안 받았답니다. 왜 안 받았느냐? 7070 번호는 대통령 전화가 아니어서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결국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 7070이 경호처장인 겁니까? 대통령 것이 아니면 누구 겁니까? 도대체 장관들에게 마구제비로 전화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경호처장입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충암파 말씀을 하시면서 777 사령관, 방첩 사령관 말씀하시면서 정보를 장악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777 사령관은 정보가 맞습니다. 근데 이 우리 군의 정보직위 중에 정보직위가 장군이 20명이거든요. 20명이 넘습니다. 20명이 넘는 장군 직위 중에 777 사령관 한 명이 딱 충암 출신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보를 장악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방첩사령관까지 하면 정보를 장악한 게 아니냐. 방첩사령관은 정보가 아닙니다. 작전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은 방첩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지 정보를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은요, 군 수뇌부에 포함이 안 됩니다. 군 수뇌부에는 사성장군 8명과 해병대 사령관에서 9명이 그 수뇌부에 구성이 됩니다. 이 수뇌부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군무회의를 통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방첩사령관 한 명을 가지고 자꾸 충암판이 하나에 하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관련해서는 대통령이시냐 아니면 저냐 여사님이냐라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전화번호 자체가 제가 알지를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보안으로 관리를 하고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공개되면요, 도감청 위협이 바로 생깁니다. 도청 감청이 바로 전화번호 알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미싱을 비롯해가지고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요. 또 테러에도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어떤 전화번호,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전 모든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보안으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국민의 한 분으로서 이런 국가 보안상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네. 다 바뀌었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지요. 예, 후보자님, 아무튼 계엄과 관련돼서요. 저도 얘기하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그동안 없었던 인사 시스템 같은 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황당한 경우다. 그래서 2017년 계엄 문건과 인사 시스템적으로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말씀드리자면 합동수사단장부터 시작을 해서 계엄 건의를 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777 사령관 역시도 서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감청을 특수정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북한과 관련된 특수정보를 취급하고 있지만 이게 국내적으로 돌아섰을 때는 서울에 보면 영화에 나왔던 거와 같이 통신이 전부 이렇게 인터셉트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단장이잖아요. 이런 인사가 그동안은 없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우연치고는 이전에 계엄 문건과 관련돼서 계엄 문건과 유사하게 인사 시스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하고 검증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국회의 권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알기에 우리 후보자님은 군대 있을 때 참 훌륭하셨어요. 작전부장 할 때는 특히나 휴가 한 번 안 나갔다 오실 정도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좀 이게 진급이 안 되고 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2017년 7월, 8월 뭐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안보 위기가 있었죠. 북미 간에도 있었고 ICBM이 발사됐고 그때 당시 작전을 총괄하는 군사 국가안보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작전본부장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뭐 불바다 얘기도 하고 타격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제 비상대기 조치도 이루어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휴가를 나가요. 사성장군 발표되는 당일날부터 7일간 일주일간 연가를 사용합니다. 작전부장할 때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물론 열받고 안타까운 점도 있었겠지만 아니 요즘같이 이제 긴급한 시기에 중령, 대령, 장군 진급 못한다고 다 휴가를 나가버리면 그건 공직자의 자세라고 비난받을 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장 진급이 안 됐다고 이 한반도 안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작전본부장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휴가를 나간다는 게 저는 그동안의 행위 그리고 장남께서 결혼하실 동안에도 안 나갔던 휴가를 그때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공직자 윤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근무하셨어요. 취업하셨고 그리고 1년 4개월간 미신고를 했어요. 취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과태료 100만 원 부과된 거. 그리고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만 원. 2023년 3월까지 체납하셨고요. 2022년도 기속 종합소득세 379만 원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다음 날 납부를 하셨어요. 19년도 20년도에는 잘 내시다가 이런 체납을 한 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장관으로서 적격하냐. 그러면 내가 진급 안 되면 다 휴가 나가고 과연 이게 국가를 생각하는 거고 안보를 생각하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요. 책임성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좀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오전에 질의 중에 안 보셨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하나도 안 줬어요. 이따 보충 질의 때 할 텐데 한 개의 자료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 자리에서 안 보셨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니 청와대 용산 이전도 약속을 지킨 것, 국민을 존중하는 것, 국민 여론을 중시하는 것 이런 자세로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데 중한파 그러니까 발끈하시지만 입틀막 당사자가 대통령 귀까지 막으려고 하십니까? 귀틀막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중한파가 군내 요직을 독점하고 이게 검찰 쿠데타에서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정치검찰로 완전히 탈바꿈이 돼서 다 장악을 했으니 그건 됐고 이제 조용한 군사 쿠데타로 넘어가겠다. 총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뿐이지 군내 요직을 포진시켜서 저절로 준군사 정권으로 간다라는 걸 지금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순간에 한번 보시죠. 국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또 중한파입니까? 이렇게 이 청문회 순간에도 이렇게 버젓하게 중한파 출신으로 후임 경호처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국민 우습게 하는 겁니까? 이거 후보자가 추천한 인사입니까? 저는 중암고 출신 대통령실이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 후보로 이충호 전 제주경찰청장을 검토 중이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 경찰대 사기 졸업생이다.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 사건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지 못한다고 하겠죠. 뭐 충암고가 맨날 모여서 누가 충암고 요직에 있는지 별 누가 달아야 되는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후보자는 송호종 씨 압니까? 송호종. 청와대 경호처 예. 네.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어요. 네. 네. 멋쟁 해병 녹취록에 의하면 전직 경호처 사람들을 만나보니 임성근 사단장 구명의 배후가 김용현 경호처장이다. 이더라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은 모르지 않을 처지 같은데, 왜냐하면 후보자는 수방사에 6차례 9년 넘게 근무하셨고, 특히 이 청와대 내외각 경비하는데도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상호 아는 처지 같은데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일면식. 언론 보고 안다고요. 네, 그렇다고 칩시다. 자, 02-800-7070 번호에 대해서 아까 뭐 계속 보안 사안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청문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후보자의 말이 엉터리 같은 것을 깨주고 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인가요? 네. 7월 31일에서 8월 9일 11차례 통화를 하셨나요? PPT 한번 보시죠. 대통령 경로설이 있었던 7월 31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를 지시한 8월 9일까지 국방장관하고도 7차례,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도 4차례 통화를 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후보자가 이분들하고 도대체 경호 관련해서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호 관련 협조부처하고 통화를 한다면 모를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 답변 전에 통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연합뉴스 신상정보에도 경호실장실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번호가 나오는데 번호마저 바뀐 이것이 지금 이 후보자의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화 기록 내역 제출하는 것은 보안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사단 익사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후보자는 뭐 판결로 빠져나왔다라고 큰소리 치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확보한 자료 4가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사단 예하부대 지휘관 예하 기무대 소속 간부 통화에서는 기무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연결고리를 확인해 보니 그 시발점은 사단장이었다. 또 최초로 이 기초 자료를 작성했던 수도군단 법무실에서 후보자 관련해서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연대장과의 통화에서 살신 성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연대장이 아니라 바로 후보자라는 겁니다. 2통화를 했는데요. 지휘통제실에 대해서도 살신 성인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가요.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당시 육군 17사단 헌병대장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이 헌병대 작전과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후보자가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 이런 공부 지침을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후보자의 말이었고 후보자가 그런 공부 지침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1 연대 작전과장 사실 확인서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대장을 근접해서 봤는데 이 연대장이 그 직접 실종자가 후임병 구하고 실종되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참모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고 살신성인으로 하라라고 했다는 것인데, 이 사건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사건을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와 아주 똑 닮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후보자가 지명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재판 진행 중인 해병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